자, 오늘은 13단원 등비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첫째 항에서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예요. 보통 이 첫 번째 항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A라고 하고, 이 일정한 수를 곱하는 이 수를 어리라고 해서 얘를 공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에서는 D라고 해놓고 얘를 공차라고 했죠. 공통된 차이. 여기서는 공비라고 해서 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애를 만들어서 앞에 있는 몇 개를 갖고 그 뒤에 있는 거를 예측하려고 하는 형태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등비수열을 한번 나열해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1, 2, 2의 제곱 4, 8, 16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곱하기 2가 됐고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곱하기 2가 됐고 이렇게 계속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이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을 A1, 여기를 A2, A3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의 100번째를 하기를 원해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 A1이라고 하는 건 그냥 첫 번째 항 A라고 쓰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어를 곱해서 A어를 만들고요. 자, 세 번째 항은 여기서 또 어를 곱해서 A어의 제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N번째 항은 보시면은 A는 그대로 있고 어에다가 뭔가 지수를 취한 건데 두 번째 항은 하나고 세 번째 항은 둘이잖아요. N번째 항은 N-1개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비중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등비중항은 A, B, C라고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항이 등비수열이 됐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B라고 되어 있는 요 놈 있죠. 이 B라는 놈이 AC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하고 얘 사이의 비율이 어리죠. 얘랑 비율이 곱하기 어립니다. 따라서 A와 B의 비율, 이것이 어리죠. 그 다음에 C하고 B로 나눈 이것이 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갖고 이 등비 중앙인 B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B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A, C라는 이런 관계가 나와요. 이게 등비수열의 등비 중앙의 관계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실 게 어떤 게 있냐면 등비중항이라는 규칙은 아니지만 등비수열에서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 6, 3을 곱했죠? 그 다음에 18, 3을 곱해서 54,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4개만 놓고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여기 있는 얘하고 얘를 곱한 놈하고 6하고 18을 이렇게 곱한 놈이 값이 동일해요. 이유는 여기서 열로 3을 곱했죠. 얘가 2 곱하기 3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보면 원래 54에서 3을 나눠준 형태예요. 그러니까 6은 2에서 3을 곱했고 18은 54에서 3을 나눴기 때문에 2하고 54 곱한 놈하고 6하고 18을 곱한 놈은 똑같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이 A열에 제곱해가지고 A열에 N-2, A열에 N-1 이렇게 이제 N개 짜리가 이렇게 있다. 몇 개든 관계는 없어요. 이랬을 때
이 첫 번째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곱한 게 뭐가 되냐면 a 제곱 얼의 n-1이죠. 그 다음 두 번째하고 얘를 곱한 놈이 뭐가 돼요? 얘가 a 제곱의 얼의 n-1이에요. 이런 값들이 계속 똑같다. 이 세 번째하고 여기 세 번째 얘를 곱도 역시 a 제곱 얼의 n-1이 값이 계속 똑같다는 사실을 실제로 이제 내용 속에서는 많이 안 다루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자주 다루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등차 등비 수열의 점화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차 수열의 점화식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점화식이라는 말이 뭘 표시하는 거냐면 이웃하는 두 개나 또는 세 개 아니면 네 개 이렇게 이웃하는 붙어있는 항들 사이에 어떤 일반적인 관계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을 점화식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점화식이 워낙 약해져 가지고 내신이나 수능 쪽에 뭐 약하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고급 문제일수록 점화식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수열 쪽은.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점화식과 연결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점화식의 내용들은 조금 내용 있게 공부해 두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일단 점화식을 좀 보시면 등차 수열은 관계성이 뭐냐면 일정한 차이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an 플러스 1하고 an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이런 관계성이 있고요. 얘를 변형시키면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d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데다가 d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이런 관계다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의 관계. 가운데 있는 n 플러스 1번째의 2배가 앞에 있는 n번째 항과 그 다음번에 n 플러스 2번째 항의 이런 등차 중앙의 관계로 점화식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죠. 등차는 곱의 관계고 등차는 합의 관계고 등비는 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곱으로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an 플러스 1하고 an 바로 전에 거에 나눗셈이 얼이죠. 이 비율이니까 일정한 비율. 얘를 곱해보면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비 중앙 가운데 있는 an 플러스 1의 제곱이란 놈이 앞에 있는 an과 뒤에 있는 an 플러스 1을 곱한 이런 관계가 돼 있는 것을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등비 수열이네 수열이 라는 거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을 합한 놈을 그냥 S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을 합한 놈인데 얘를 간단히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합을 좀 줄여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합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나중에 갖고 계시면 나중에 몇 급수라는 좀 특이한 형태의 합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아이디어니까 잘 기본적으로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 과정들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얘를 어떻게 하면 합을 S를 구하려고 하는데 합을 줄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여기 S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에다가 공비를 싹 다 곱해 본 거예요. 공비를 곱해서 여기 있던 놈을 A열로 이렇게 아래로 쓰고 여기 있는 놈을 더하기 A열의 제곱 여기 있는 놈이 더하기 A열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쭉 가서 이 전에 있던 놈이 뭐가 되냐면 A열의 n-1제곱이 되고 얘가 A열의 n제곱이 되겠죠. 어를 하나씩 다 곱해준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봤더니 이 중간에 있는 이놈이 값이 싹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전체를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를 빼주려고 하는 겁니다. 빼주고 났더니 얘 가운데가 싹 지워지죠. 그러면 얘는 1-얼의 S가 되고 얘를 A로 묶어주면 A에 요거는 빼줘야 되니까 1-얼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됐죠? 따라서 여기서 일단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얼이 1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게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0이 돼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얼에다 2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A가 돼서 이게 n개를 A를 더하는 놈이라
이렇게 되면 이때는 S는 NA라는 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이 1이 아니면 얘를 나눠서 S를 표시하면 되니까 S는 1-얼분의 A의 1-얼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요 합은 1-얼로 보통 쓰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을 직접 하다 보면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얼이 1보다 클 때와 얼이 1보다 작을 때 좀 공식을 좀 나눠서 씁니다. 분모 쪽을 양수로 맞추려는 경향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모가 옮으면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그 실수할 수도 있고 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얼이 1보다 클 때는 얘를 그 분자 분모를 마이너스 붙여서 바꿔줄게요. 얼 마이너스 1분의 A의 얼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얼이 1보다 작으면 1-얼로 해서 그대로 A의 1-얼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분모 쪽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형태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원리합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리합계가 최근에 수능에서 빠져가지고 그다지 강조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리합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경제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내용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문제풀이는 기본형인 두 가지 정도까지만 약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금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금 형태라는 건 큰 돈을 한 번 넣고 계속 이자만 받는 형태를 예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이라고 하는데 정기 예금은 큰 돈을 넣고 이자만 받는 거고 정기 적금은 작은 돈을 일정한 주기에 계속해서 넣어서 이자를 받는 그런 형태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금 형태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예금 형태는 A에서 한 달마다 이자가 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이 뭐가 되냐면 A라는 돈에 이자가 A에 대해서 얼만큼, 얼이 이제 보통은 퍼센트는 아니면 소수이기 때문에 얼만큼 이게 원금이고 이렇게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를 뭉쳐보면 A에 1 플러스 얼이라고 이렇게 1 플러스 얼만큼 곱해지는 거예요. 한 달 후가 되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달 후가 되면 이 돈에 다시 또 1 플러스 얼을 곱해야 됩니다. 왜냐면 A에 1 플러스 얼이라는 돈에다가 이 원금에다가 다시 1이라는 거는 원금이고 여기다 얼을 곱해준 요거는 이자의 부분이니까 A에 1 플러스 얼의 제곱이 되게 돼 있어요. 두 달 후에. 그래서 얘가 A에 1 플러스 얼의 세제곱, 세 달 후면 요거게 되고 그 다음에 n번째 달 후가 되면 A에 1 플러스 얼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원리합계가 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금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적금 형태라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돈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돈을 넣으셔도 돼요. 어쨌든 주기적으로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달에 A를 넣고 우리가 이자를 얼마로 잡을 거냐면 한 달마다 얼이라는 이자예요. 얘는 보통 소수, 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자. 자, 그러면 두 번째 달도 A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금 형태라고 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이자를 받죠. 내가 통장에 찍혀있는 그 돈의 총합을 원하는 거라 첫 번째 달에 넣은 이 돈에 대한 이자가 붙을 거예요. 얼마? 1 플러스 R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는 이걸 더한 만큼의 금액이 찍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달에 대한 이자와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달에 넣는 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달에는 첫 번째에 대한 넣은 돈이 이만큼 커져 있는데 이 돈에 대한 이자가 1 플러스 얼의 제곱으로 될 거고 이 돈도 한 달이 지났으니까 1 플러스 얼이라는 돈을 받고 다시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리합계 문제는
아무리 고급 문제라고 하더라도 표를 작성을 잘 하시면 거의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이 괜히 공식 외우려다가 어려워지는 거지 표 작성만 잘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럼 n번째 달에서는 이게 쭉 와서 여기에 얼마가 되냐면 a에 1 플러스 얼에 n-1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달수하고 요걸 비교해 보시면 이게 뭘 표시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는 a에 1 플러스 r에 n-2가 되고 쭉 내려와서 n번째 달에 a라는 돈을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에 모여있는 이 합계를 우리가 원리합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계산할 거면 얘는 초항이 a잖아요. 그럼 공비가 얼마냐면 a에 1 플러스 얼이라 1 플러스 얼이에요. 그래서 합은 어떻게 계산하냐? 공비가 1 플러스 얼이니까 1 플러스 얼 마이너스 1 분의 첫 번째 항 a 거기에다가 1 플러스 얼에 얼마? n승 마이너스 1이죠. 요 개수가 n개잖아요. n개. 이거를 다 더해준 합을 계산하는 거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얼분의 a에 1 플러스 얼에 n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금 형태랑 적금 형태가 섞여져 있는 형태의 모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형태랑 적금 형태가 섞여져 있는 원리합계 문제가 뭐냐면 할부금, 어떤 휴대폰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걸 갚아나가는 형태의 그 내용이나 아니면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아나갔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연금을 받는데 연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이걸 계산할 때 예금 형태와 적금 형태를 합쳐진 형태의 모습을 좀 봅니다. 자, 일단 휴대폰을 100만원짜리를 샀어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서부터 24개월 할부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때 한 달마다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 이자는 5%. 그럼 100만원을 24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왜냐면 얘는 휴대폰 회사건 은행이건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줬으면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부 금액이 기존에 24로 나눈 것보다는 약간 더 많아집니다. 그 많아지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둘로 나누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게 얘네는 갚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판단하는 거다. 금액의 가치가 얼마가 되고 금액의 가치가 똑같아졌을 때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처음이라.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통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 휴대폰 빌린 비용 100만원을 은행에다 맡기면 그 가치가 나중에 24개월 후에 얼마가 돼 있을까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을 맡기면 한 달 후에 이자가 5%였으니까 100만원에 1.05가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달 후면 100만원에 1.0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큰 돈 100만원을 맡겼는데 은행에서 이자를 쭉 주면 24개월 후에 100만원에 1.05에 얼마가 되냐면 24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가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커져 있는 만큼 나는 이자를 내야 돼.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걸 다 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갚아 나가는 금액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두 번째 통장에서 보면 한 달 후에 A라는 금액을 갚을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을 원하는 게 A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후에도 A를 갚을 거고 세 번째 달 후에도 A를 갚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통장에다가 새로 만들어서 이 돈의 가치를 계속해서 늘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A라는 돈을 내가 만약 은행에 넣으면 그 가치는 두 달 후에 A에 1.05가 돼 있을 거고 세 달 후에는 여기 있는 이 돈도 내가 넣은 돈도 다시 한 달이 또 지났으니까 A에 1.05의 제곱이 되고 A에 1.05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쭉 가서 이자를 받고 나면 얘는 A에 1.05에 23제곱 여기 세 달 후에 2였죠.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A에 1.05에 22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A라는 금액을 딱 갚았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놓여진 이 돈과 여기서 놓여진 이 돈이 가치가 어때야 돼요? 가치가 똑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돈 100만 원에 1.05 곱하기 24제곱이라는 놈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합, 얘는 초항이 A고 공비가 몇이냐면 1.05고 개수가 24개거든요. 그래서 얼이 1.05니까 얼 마이너스 1분의 A의 1.05에 24제곱 마이너스 1. 이놈이 100에 1.05에 24제곱 이렇게 나와서 여기 나타나는 이 부분을 요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A 값이 얼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1.05에 24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실제 문제 푸실 때는 값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항이 2고 다섯 번째 항이 54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6을 구해라.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등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등비수열은 초항, 첫 번째 항하고 그 다음에 공비로 문제를 푼다. 여기에다 이제 항수 이 세 가지를 갖고 문제를 풀거든요. 등차 수열은 이게 공비 대신에 공차가 들어가는 거죠. 공통된 차이. 그래서 초항, 공차 항수, 초항, 공비 항수 이것만 알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항은 뭐냐면 A2, A에다 어를 곱한 거죠. 이게 2라고 된 거고 그 다음에 A의 5는 A 얼의 4제곱이 되고 얘가 54가 된 거예요. 지금 등차 수열은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빼서 지우지만 등비 수열은 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눠서 지웁니다. 그러니까 얘로 나누면 지워지고 얼의 3제곱만 남겠죠. 이게 27이어서 따라서 얼이 3이 되고 얼이 3이니까 A 값은 집어넣으시면 3분의 2가 나오겠죠. 따라서 여섯 번째 항은 A에다가 얼의 5제곱 이렇게 나와서 3분의 2에다가 3의 5제곱이니까 하나 지워서 4제곱 만들면 2 곱하기 81이어서 얘가 162가 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값이 60일 때 A5분의 A25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A5하고 A15는 A의 얼의 14제곱이고 얘는 A의 얼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식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얘는 지우면 얼의 10제곱이죠. 이걸 달리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섯 번째에서 15번째로 가려면 얼이 10번 더 곱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얼의 10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얼이 10번 더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맨 첫 번째 한 A5는 지우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과 16 사이에 나눗셈이에요. 그럼 얘도 역시 얼의 10제곱이죠. 얘가 얼의 10제곱. 얘도 뭐예요? 얼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얼의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얼의 10제곱 더하기 얼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얼의 10제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 있냐면 15서부터 34니까 10개가 있거든요. 이것이 60이니까 얘는 얼의 10승이 10개를 해주면 이것이 60이 돼서 따라서 얼의 10승이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25하고 A5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일반항으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얘는 이 간격이 20개예요. 따라서 공비 얼을 20개 곱했다라는 거고 얘는 6이었으니까 얘는 얼의 10제곱에 제곱을 해서 36이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계산을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이 개수가 15서부터 34니까 24로 잘못 봤네요. 이 개수가 20개입니다. 20개를 교체하시고요. 그래서 얘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의 제곱이 돼서 9라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예제입니다. A3이 3이고 A5가 9이고 공비가 양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N의 제곱이 1000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비수열을 풀 때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면 첫 번째 항 공비 항수, 첫 번째 항 공비 항수 이 세 가지를 갖고 문제 푼다.
그래서 얘는 일단 A열의 제곱이 3이고 A열의 4제곱이 9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걸로 나누면 얼제곱이죠. 얼제곱이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얼제곱이 3이면 얼은 뭐가 되냐면 루트 3이 되고 여기 얼제곱이 3이었으니까 첫 번째 항은 A가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만 구해두면 거의 다 일반항으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자, 따라서 A의 n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A가 1이죠. 그 다음에 공비 얼에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an의 제곱이 전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n의 제곱을 만들어야죠. 루트 3에 n-1승 이 전체를 제곱한 겁니다. 그럼 얘는 1로 넘어와서 루트 3을 제곱한 다음에 n-1을 해도 되니까 3에 n-1이 되고 이놈이 1000보다 커지는 상태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3의 거듭제곱은 좀 기억을 해 주실 게 한 4제곱 그 다음에 5제곱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4제곱은 81이고요. 5제곱은 여기다 곱하니까 243이고 6제곱은 729고 여기에 7제곱이 되면서 얘가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놈에 여기 위에 들어갈 이 지수 부분 요 놈이 이게 7이 됐을 때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따라서 n-1이 7이 되는 순간이고 n의 값이 8이 됐을 때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4번입니다. 81과 27분의 128 사이에 이렇게 n개의 수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자, 이때 공비가 3분의 2일 때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가 n개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 있는 81에서부터 요 전체 맨 끝까지는 n 플러스 2개의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n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수가 n 플러스 2개예요. 따라서 첫 번째 항 81에서 공비가 3분의 2라고 했죠. 3분의 2로 n 플러스 2 마이너스 1번을 가면 그쵸?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만큼 가면 그때 나오는 게 27분의 128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A열에 요 항수에서 하나 빼준 만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81에 3분의 2에 n 플러스 1이 27분의 128. 그럼 27분의 128을 거듭제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얘는 뭐예요? 3의 세제곱분의 위에 거는 얼마예요? 2의 7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3분의 2의 n 플러스 2는 그대로 놓고 81이 3의 4제곱이니까 나누면 3의 7제곱분의 2의 7제곱이 되겠죠. 얘는 3분의 2의 몇 제곱이냐면 7제곱이 돼서 지수를 맞췄으니까 얘랑 똑같으면 되겠죠. 됐죠? 이게 n 플러스 1입니다. 요거랑 똑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n 플러스 1이 7이 되고 n이 6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내양수 2ab 12에 대해서 2ab는 등비수열 ab 12는 등차수열을 이룰 때 ab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와 a와 b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중항이 a제곱은 2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B와 12가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있는 놈의 2배가 앞에 있는 2개를 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차피 연립방정식이죠. 얘네들의 얘를 집어넣어서 A제곱은 A 플러스 12가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0이 되고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이 0이 되고 따라서 A 값이 4가 되겠죠. 왜냐면 A가 양수였으니까 A가 4가 되면 16이니까 B는 8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건 결국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더해주면 12 이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8일 때 세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등비수열 초항과 공비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을 좀 만들어 보죠. 세 항을 A,
A열, 그 다음에 A열의 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얘네들의 세 개의 합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이 되어 있고요. A와 A열, 그 다음 A열의 제곱을 곱한 놈이 곱이 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네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A로 묶을까요?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얼 제곱이 7이라는 것이 나올 거고, 여기 있는 놈은 A 세제곱 얼의 세제곱이 8이라는 것이 나왔죠. 여기 있는 걸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A 얼은 결국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곱하기로 되어 있는 형태의 식에서 문자를 지우려면 나눠서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주면 A가 날아가면서 얼만 남겠죠? 그래서 A 얼을 A의 1 플러스 얼의 제곱 이걸로 A 얼을 나눠주면 A가 지워지면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얼의 제곱 플러스 2얼 플러스 2가 7얼이 되고 2얼의 제곱 마이너스 5얼이 더하기 2가 0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2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얼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따라서 공비얼은 2분의 1이거나 또는 2가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공비가 2분의 1일 때는 A 값이 몇이 되냐면 4가 되고, 두 번째, 공비가 2가 됐을 때는 얼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4서부터 2분의 1씩 곱해준 거니까 4, 2, 1이라는 이런 수열이 될 거고, 얘는 1서부터 A가 1이죠. 1서부터 2, 4가 되는 형태의 수열이에요. 이 두 수열 다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 중에 제일 큰 수는 어차피 얘는 4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7번입니다. AN이 2의 2n-1일 때 A1에서부터 A10까지 합이 이렇게 표현될 때 P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못하겠으면 한번 몇 개를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A1은 2의 1제곱이고요. A2는 A2가 여기죠. A2가 2의 세제곱이고 A3이 2의 5제곱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2의 제곱씩 몇씩? 4씩 계속 곱해주는 형태가 돼요. 따라서 공비가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항은 2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그 등비수열의 합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 마이너스 1분의 A의 얼의 10개죠.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얘는 3분의 2에다가 지금 문제의 모양에서 보면 2의 P-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어야죠.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돼서 3분의 2의 21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P의 값이 21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이 21이고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47인 등비수열의 5항을 구하라. 얘는 어차피 초항하고 공비를 구해라 라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3항까지 합이면은 얼 마이너스 1분의 A의 얼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이 21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6항까지 합은 얼 마이너스 1분의 A의 얼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47이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요 놈을 약간 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얼 마이너스 1분의 A에다가 얼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얼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요 값이 21이었으니까 21에 얼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몇이냐면 마이너스 147이 되겠죠. 따라서 얼의 세제곱 플러스 1이란 놈이 마이너스 7입니다. 따라서 얼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얼이 마이너스 2겠죠. 얼이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A의 마이너스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가 이게 21이 되겠죠? 21이 돼서 값이 3이니까 A 값이 7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7 곱하기 마이너스 2의 4제곱 그래서 7 곱하기 16 그래서 여기가 112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 플러스 100 이퀄 10N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등차 수열에서 합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합에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항은 S1이라고 따로 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AN은 SN에서 SN-1을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빼서 꼭 해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예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등차나 등비라고 제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후는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S1 즉 A1이죠. A1은 S1인데 얘는 몇이냐면 10의 세제곱에서 몇을 뺀 거죠? 10을 뺀 거죠. 10의 제곱을. 그럼 얘는 1000에서 100을 뺐기 때문에 얼마냐면 9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후의 항은 SN에서 SN-를 빼주는 건데 SN은 뭐냐면 10의 n 플러스 2에서 100을 뺀 거고 SN-1은 10의 n 플러스 1에서 하나 낮추는 거죠. 100을 뺀 겁니다. 100은 지워주시고 공통 부분에서 더 작은 놈으로 묶어주시면 10의 n 플러스 1인데 얘는 10-1이 남겠어요. 따라서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n에다가 여기다 1을 넣어보면 몇이냐면 n에다 1이면 9 곱하기 10의 제곱이어서 얘랑 똑같아지죠. 그럼 이 경우는 하나로 뭉쳐서 a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 아무것도 안 쓰면 1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p의 값은 9고 그 다음에 q의 값은 1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p 빼기 q 값이니까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자, 어느 직장인이 노후의 생활보증을 위해서 연봉의 일부를 매년 초에 적립을 해서 임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증액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넣는 돈을 증액해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2018년부터 500만 원을 적립하기 시작할 때 2027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라. 자, 매년 초에 넣기 시작합니다. 매년 초에 적립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씩. 그 다음에 넣는 돈은 매년 증액해서 넣어요. 왜냐면은 인플레이 때문에 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니까 500만 원씩 넣으면 안 되겠다. 500만 원보다 약간 늘려서 넣어서 그 실질 가치를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작성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립하는 시기를 맞춰주세요. 맨 처음에 2018년 초, 2019년 초, 2020년 초, 2027년 초 이렇게 써놓고 적립하는 시점은 다 쓰시고 마지막에 내가 돈을 찾는 시점 아니면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시점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쓰시면 됩니다. 자, 먼저 2018년 초에 500만 원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적금을 계속 들어놓는데 그냥 매달 500만 원씩 넣는 게 아니라 매년 2019년 초에는 10% 증액해서 넣는다라고 돼 있어요. 전년도보다. 그럼 500만 원보다 얼마나? 1.1배 이렇게 커지겠죠. 10%니까. 그러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500만 원은 은행에 넣었던 돈이니까 500만 원에 1.1배 이렇게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20년 초에는 그 전년도에 넣었던 돈인 500의 1.1보다 그러니까 10% 증액해서 이것의 제곱만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돈은 은행에다 넣었던 돈이니까 500의 1.1의 제곱. 이 돈도 500의 얼마? 1.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년 초에는 500의 1.1에 몇 제곱이 되냐면 9제곱이 되겠죠. 이게 18년, 19년, 20년에서 27년 초까지니까 이게 총 합쳐서 10년이 돼요. 그런데 여기 맨 처음에는 0이고 이게 1.1이
1년째는 0이고 2년째는 1이고 3년째는 제곱이고 이게 10년째니까 9가 되겠습니다. 연도만 잘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돈은 500만 원에 역시 1.1에 9제곱해서 이게 총 몇 개가 나오냐면 보세요. 2일 때 3개가 나왔죠. 9일 때니까 이게 10개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2027년 초까지 넣고 2027년 말이네요. 2027년 말까지 계산하면 이게 1년이 지났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500에 1.1에 얼마? 10제곱. 다시 얘도 500에 얼마? 1.1에 10제곱. 여기 있는 놈도 500에 1.1에 10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이게 10개가 돼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10개를 다 더한 놈이 결국에는 2027년 말에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급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500에 1.1에 10제곱이 10개가 있으니까 거기 여기 1.1에 10제곱이 2.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500에 2.6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몇이 되냐면 500에 1.1에 10제곱 곱하기 10 해서 13000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500만 원이니까 만 단위니까 여기다가 만 원을 이게 표시를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영은이 부모님이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으로 적립해서 3년째 말까지 영은이 대학 등록금 42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해요. 연휴율이 5%이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을 할 때 매년 초에 얼마씩 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420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420만 원이 현재 필요한 게 아니라 모아져서 42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매년 초에 적립을 하니까 1년 초에 A라는 돈을 넣고 2년 초에도 A라는 돈을 넣고 3년 초에도 A라는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그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시점 아니면 찾는 시점에 표시를 해두면 A라는 돈은 은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붙죠. 1.05로. 자, 그 다음에 이 돈이 1년이 더 지나면 A의 1.05의 제곱이 될 거고 얘도 A의 얼마? 1.05가 될 거고 여기서 열로 연초에서 연말로 가는 건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A의 1.05의 세제곱 얘는 A의 1.05의 제곱 A의 1.05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세 개의 합이 결국 420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얘는 A의 1.05 더하기 A의 1.05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1.05의 세제곱이 420만 원이 되면 되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비 얼 마이너스 1분의 A가 A의 1.05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이. 거기다가 1.05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420만 원이라는 얘기죠. 자, 아래쪽은 0.05고요. 따라서 A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420에다가 곱하기 1.05 분의 0.05가 되고 곱하기 1.05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420 곱하기 105 위에는 5가 되고 1.05의 세제곱이 1.6인가요? 얘는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1.06입니다. 1.6이 아니라 1.06으로 수정을 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06 마이너스 1이니까 0.06이죠. 0.06 분의 1 해서 얘는 계산만 해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실 테니까 요거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